앞으로는 인간이 코딩을 직접 손가락으로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 명제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나요?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은 거의 어쩌면 100% 가까운 수준까지 자동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냈던 어떤 텍스트북 기반 어떤 문제들은 AI가 그냥 100% 정확도로 풀 수가 있어요. 옛날보다 코딩을 덜 하게 되면 컴퓨터 공학과의 가치가 조금은 손상된 것은 아닌가? 그럼 컴공 왜 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사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오늘도 아주 뜨거운 AI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 AI 이야기가 모든 분야에 파괴적인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공학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코드를 대신 짜주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개입 없이도 뚝딱뚝딱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최고의 코딩 언어는 영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환경 앞에서 지금 컴퓨터공학 개발자들은 또 어떤 현실과 맞닥뜨리고 있는지, 그 미래에 대해서 오늘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님이시자 AI 연구원장을 맡고 계신 이재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통해서 더 많은 유익한 영상들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고요. 지금 AI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욱입니다. 저는 AI 분야 중에서도 인프라스트럭처 쪽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서두에서부터 개발자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좀 무거운 주제를 던졌는데, 실제로 교수님께서도 이제 직접 코딩을 하시는 그 연구자시잖아요. 요즘 어떤 수준의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지. 확실히 AI들이 너무 코딩을 잘해가지고요. 컴퓨터 공학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각이 많고요. 과거에 냈던 어떤 과제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을 이제 AI 툴들을 이용해서 풀어내니까 사실 어떻게 이걸 또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체감하는 어떤 변화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읽는 부분이 있고 이제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연구자니까 논문을 쓰던지 코드를 쓰던지 아니면 뭐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던지 이렇게, 그 예전에는 사실 그 쓰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이 읽고 비판한다든지 약간 그런 쪽으로 읽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젠다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상당히 좀 쉬워졌다, 이제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서 비판적인 읽기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는 인간이 코딩을 직접 손가락으로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 명제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나요?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은 자동화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의 어쩌면 100% 가까운 수준까지 자동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AI를 데리고 이제 일을 하는 거는 마치 매니저처럼 일을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에이전트를 부리듯이. 뭐 에이전트를 부리듯이 일을 하는데, 엔지니어링 경험이 없는 사람이 좋은 엔지니어링 매니저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딩을 실제로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정의하고 역할들을 나누고, 이런 어떤 일들은 여전히 그 인간의 어떤 영역들로 많이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졌을 때 그거를 이제 구현하고 그거를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AI가 화이트 칼라 지식 숙련 노동자들을 다 대체할 것이다 라는 뭐 예측은 너무 자명하긴 하지만, 제일 먼저 대체되는 것이 개발자일 것이다 라고 예상한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프로덕션 유스 케이스를 보면은 코딩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초기부터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래도 어리 어답터들이 아무래도 이 AI를 많이 쓰는데, 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 소프트웨어를 많이 그래도 직접 개발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 그런 어리 어답터들이 많을 확률이 많았을 거고, 실질적으로 성능도 좋았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엄청난 양의 그 코드 데이터들이 있고 그 로지컬한 어떤 그 스트럭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AI가 배우기도 쉽거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쳐서 그 AI 또는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가장 첫 타겟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 클로드 코드나 뭐 코덱스나 이런 걸 써서 뭐 제품을 만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엄청 유행하잖아요. 바이브 코딩을 하는 사람과 정규 코딩 교육을 받은 사람의 지적 활동의 차이라고 할까요? 방향성을 정할 수 있고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 자체를 조금만 더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풀어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바이브 코딩을 했을 경우에 기본적인 어떤 프로토타입 구현들은 상당히 잘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떻게 본 그 예 중에 하나가 광진구청인가 어디 공무원 한 분이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너무 이제 규정도 복잡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찾아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예 그냥 내가 AI를 이용해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약간 이런 챗봇 같은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바이브 코딩이 정말 유용하게 어떤 현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프로덕션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어떤 완성도를 가진 소프트웨어 코드라고 하면은 95% 정도 제대로 동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5% 정도에서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뭔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사실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시스템이 99% 동작한다. 그럼 사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게 높은 숫자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정도 예를 들면 잘못 동작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그 서비스를 10억 명이 사용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1000만 명이 잘못된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스케일에서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것도 큰 이슈일 수가 있죠. 특히나 뭐 금융이나 보안 네. 이런 문제가 돼버리면 99%도 굉장히 허술한 네. 기준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것이고 네. 그러면 오히려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스스로의 그 코딩에 대한 능력 대신 프로그래밍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제가 이제 재밌는 어떤 최근에 통계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capability overhang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 AI의 그 기술의 그 모델의 성숙도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용한 어떤 유저들의 기술 개발, 인간의 어떤 그 개발의 속도는 그거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느리다. 그거의 어떤 하나의 함의가 뭐냐면 AI를 굉장히 잘 쓰는 파워 유저와 평균적으로 쓰는 어떤 그 유저들 간의 생산성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덜 잘 쓰는 분들의 어떤 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잘 쓰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AI를 잘 쓴다고 잘 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이걸로 할 수 있는 도대체 작업들의 범주가 무엇인가라는 걸 굉장히 잘 아는 게 중요하고 근데 두 번째는 이걸로 할 수 없는 한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균적인 어떤 사용자와 높은 수준으로 쓰는 사용자들 간에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두 부류의 어떤 사용자들의 갭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고 그런 그 갭은 더 이제 점점 커지는 어떤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예를 들면 과제를 학생들한테 내실 때 그러니까 4년 전의 학생들이랑 지금 학생들이랑 그 과제를 수행하는 어떤 경험이나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예시로 한번 대비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냈던 어떤 텍스트북 기반 어떤 문제들은 사실은 이미 너무 인터넷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이거를 학습을 잘해와 가지고 AI가 그냥 100% 정확도로 풀 수가 있어요. 그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좀 유용한 어떤 학습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학생이 미들맨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문제를 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과거에는 학생이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풀므로써 어떤 그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그 문제를 그냥 AI에다가 그냥 넣고 그냥 문제를 답을 달라 하면 AI가 바로 답을 주니까 학생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중간에 배달원 역할을 하는 거죠. 교수가 문제를 내고 문제는 AI가 푸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중간 배달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제로 학습이 일어나는 거는 문제를 정의하는 부분에 서든지 아니면 실제로 문제를 푸는 부분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계산기가 있다고 해서 뭐 사칙연산이나 곱셈이나 이런 걸 안 가르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사실 어떤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준이 지식이 생기니까 지식의 임계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넘기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개념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용했던 많은 도구들 시험일 수도 있고 퀴즈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해소를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거꾸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정의하는 방향에 이제 서게 하는 게 또 하나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문제 자체를 굉장히 아주 미니멀한 그런 제한들만 저희가 주고 어떻게 이거를 좀 한번 설계해봐라. 정형화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계를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또 함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문제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그럼 컴공 왜 가야 되나요? 어쨌든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있다고 해도 옛날보다 배우는 게 줄어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굳이 컴공 가야 되나요? 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어떤 답변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 컴퓨터공학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계산적인 해법을 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컴퓨터공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컴퓨터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게 효과적으로 이걸 풀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변환하는 사고하는 방식들을 배우는 그런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사고고 하나는 계산적인 사고거든요. 알고리즘적인 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작업을 그것보다 단순한 어떤 스텝들의 조합으로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적인 사고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적인 사고인데 데이터들의 어떤 분포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거기서부터 인사이트들을 뽑아내는 이제 이런 것들은 AI가 계속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소양들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공학은 계속 앞으로도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좀 더 이제 무리하게 여쭤보면은 교수님은 사실 이미 교수님이 되셨고 네. 수십 년의 이 경험을 통해서 네.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네. 이게 남더라라는 걸 경험적으로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입학하신 신입생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알겠는데 네. 좋은데 근데 직장은 어떻게 합니까? 약간 이런 걱정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은 좀 불안함을 많이 느끼시죠, 네. 실제로. 네. 두 가지의 어떤 관점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위 우리 잘 알려진 뭐 제본스 파라독스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AI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게 쉬워지면 코딩 전체의 어떻게 보면 총량이나 그 산업 전체의 어떤 파이 전체가 더 커져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AI가 모든 코딩을 자동화해서 결국은 인간 이제 코딩에 대한 어떤 수요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아마 현실은 어디 그 중간쯤 어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또 어찌 보면 또 아주 낯선 그 장면은 아닌 것이 파괴적인 혁신이 나왔을 때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은행에서 ATM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러면은 모든 이제 뭐 은행원들은 다 이제 직장을 잃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창구 직원들이 그 뒤로는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략적인 어떤 부분에서 공헌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 쪽에서 일을 한다든지 뭔가 어떤 좀 새로운 직역들을 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AI가 지금 가져오는 혁신도 우리가 하는 일들의 그 총량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개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엔지니어들의 어떤 역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어떤 좀 파이가 커지는 이제 그런 역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초급 이제 엔트리 레벨이라고 하는데 초급 개발자들의 어떤 처음에 진입하는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거는 그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같이 풀어봐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하면 교수님은 만약에 지금 20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6학번으로 돌려보내준다고 하면 가시겠어요? 좋은 질문이세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굉장히 공평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지금 AI가 가져온 어떤 변화는 모든 사람들한테 새롭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나 아니면 새로 지금 막 엔트리 레벨에 들어간 어떤 주니어나 사실은 이 기술이 새로운 건 다 똑같거든요.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뭔가 새로운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그런 걸로 혁신을 좀 이끌어 볼 수 있는 혁신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공간은 예전 어느 때보다 좀 넓은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또 익사이팅한 어떤 시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그래도 코드를 잘 쓰는 능력이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가치는 예전보다 줄었을 거잖아요. 앞으로도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개발자들은 어떤 역량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길러 나가야 될까요? 뭐 소프트웨어든지 하드웨어든지 그런 것들을 구현해보는 그런 훈련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그 엔지니어링 매니저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실제로 엔지니어링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또 훌륭한 매니저가 됐거든요. 근데 AI 시대에는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이 일을 조금 나눠서 AI 툴들을 이용해서 위임한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위임을 하는 것도 코딩에 대한 감이 없이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어떤 기술들을 체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은 우리가 AI 시대에도 분명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문제를 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좋은 어떤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안목 그런 것들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필수적이고 우리가 손으로 또는 어떤 것들을 정말 만들어보고 많이 또 버려요. 이게 이거 좋지 않은 솔루션이었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목이나 테이스트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컴퓨터 공학부에서도 그런 인재 학생들을 더 많이 길러내야 되는 것인데 취향을 가진 그리고 체화된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커리큘럼은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 그 커리큘럼 디자인도 AI 네이티브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과목에서 AI 툴을 기본적으로 쓴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커리큘럼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예전보다 AI 툴을 만약에 쓰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과제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디자인적인 문제 정의부터 해서 이상적으로는 그거를 릴리즈해보는 경험까지 그런 경험들을 더욱더 많이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평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코드나 어떤 디자인을 보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좋은지 또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좋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비평해 본다 그럴까요? 크리틱. 약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모든 학생이 또 같은 프로젝트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뭔가 미니멀한 어떤 제약 조건만 주고 거기로부터 이제 학생들이 뭔가 스스로 어떤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을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커리큘럼을 개편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커리큘럼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위 기획자가 있고 네. 기획자가 네. 개발자들한테 일을 네. 할당하고 좀 시키는 구조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한 사람이 기획부터 개발부터 뭔가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기도 했고 자명해진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재밌는 단어를 만드셨는데 기발자라고. 오. 기획자 플러스 개발자. 아. 근데 사실은 그 방향이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해. 어떻게 보면 가치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또 어떤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국내외에서 그 AI를 이용한 어떤 그 공모전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특정 도메인의 좋은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입상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 특정한 도메인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직역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어떤 니즈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이제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컴퓨터공학부 이제 커리큘럼에서도 주어진 그냥 기획자가 만들어낸 어떤 문제를 푸는 약간 이런 것들을 넘어서 문제를 어떻게 잘 캡처할 수 있을지 잘 어떻게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어떤 문제 발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저는 커리큘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는 컴퓨터 공학부 학생들 대상으로 좀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를 여쭤봤다면 이 분야 바깥에 계신 분들 나는 컴퓨터 공학 어떤 사고적인 훈련을 받진 않았지만 AI라는 것에는 더 친숙해지고 싶은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좀 스스로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까요? 아마 이런 좀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AI로 풀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아주 작은 프로젝트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AI 툴을 이용해서 한번 내가 문제를 풀어보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이제 하시다 보면은 뭐 AI 툴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감도 생기고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AI를 이용해서 풀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도 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문제를 AI라는 툴을 이용해서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이렇게 모두가 어떤 명시적이고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는 기분은 뭐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미래 세대의 그런 학생들 또는 후배분들에게 교수님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서울대 방문하신 그 메디슨 황 그 디렉터가 하신 말씀인데 그레이트 이퀄라이저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다 새롭기 때문에 모두에게 같은 어떤 출발선상을 주는 평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런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인간 중심의 기술로 우리가 이걸 더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를 또는 우리의 어떤 가치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컴퓨터공학부는 코딩을 가르치는 학과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들을 추상화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 가능한 방식으로 이거를 변환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르쳐온 학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컴퓨터공학이든 아마 다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너무 그런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옛날보다 코딩을 덜 하게 되면 컴퓨터 공학과의 가치가 조금은
손상된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의구심도 있었을 수 있는데 이 학과의 가치는 결국 이 사고의 틀 체계를 기르고 다른 곳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오히려 더 중요한 이 학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